1.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14분의 오차시. 우린 지난 시간에 헌법을 바탕으로 최근에 논란이 된 사회 이슈에 대하여 토의하고 모든별로 우리 반 헌법을 만든 후 주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국가의 일을 맡아 하는 기관들을 알고 있나요? 많이들 들어보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 국민들을 위하여 국회, 정부, 법원이 이러한 일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회와 법원이 하는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음 영상을 볼까요? 파국을 가까스로 벗어난 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본궤도에 오릅니다. 추경안에 이어 정세균 의장의 발언으로 신경전을 벌인 여야가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우병우 사드 관련 개회사 논란 속에 시작된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20대 국회 앞으로의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할 것입니까? 국회 일정은 일정대로 밟아나가는 그러한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달라. 가까스로 추경안을 처리한 여야는 이번 주부터는 또 다른 진검승부에 나섭니다. 무엇보다 이정현, 추미애 두 여야 대표의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관심입니다. 당선 직후부터 민생을 강조해온 두 대표는 본격적인 대선 국면 전환에 앞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 대통합과 안보, 사드, 세월호 활동기한 연장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정기국회 추진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의 변화를 시도한 이것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호남에 대해서 당평 인사를 포함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것이고 세월호 대책위를 우리 당 차원에서 당대표 지휘 아래 3당 공조를 잘 해서 이 국회 대책이 설 수 있도록. 이에 맞서 국민의당 박지원 기상대책위원장은 합리적 개혁 세력임을 강조하며 친박, 친문이 장악한 두 당의 빈틈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청문회 합의 전부터 여야 공방이 치열했던 조선업 부실규명 청문회와 백남기 농민사건 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고 누리과정 예산 등도 잠복 중입니다. 그런 만큼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빚었던 파행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위 영상은 국회에 관한 영상입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고 법을 바꾸거나 없애기도 합니다. 이것은 국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예산안을 잘 짰는지, 예산을 적절히 사용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예산의 대부분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국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회는 정부가 법에 따라 국가의 일을 잘 하였는지 살펴봅니다. 그래서 정부의 공무원들을 불러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는 청문회를 하기도 합니다. 잠깐 청문회 관련된 영상을 볼까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여야가 추가 경정 예산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여당이 나가버리는 바람에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여당이 곤란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아예 이런 방법을 쓴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강청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씀씀이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조 후보자 부부가 2010년부터 5년 동안 36억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난다며 사용 내역을 밝히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그 1년으로 평균을 내보면 7억 2천. 한 달이면 6천만 원. 하루에 평균 200만 원 썼습니다. 서민의 입장에서는 꿈에도 꿀 수 없는 그런 액수인데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남편의 변호사 사무실 운영과 두 자녀의 유학자금 등에 썼다고 해명했습니다. 남편의 사무실은 사무실 운영비라는 것이 한 푼도 경비로 계산이 되지 않는 그런 사무실입니다. 유명 법무법인 변호사인 조 후보자 남편의 부당수임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조 후보자가 국회 정무위원 시절 남편이 정무위 피감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을 26건이나 맡았다며 국회의원 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남편께서
공정거래위원회 관련된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면 조현솔 후보님께서 피감기관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를 안 갔어야죠. 조 후보자는 여성가족부 장관 청문회 당시 같은 지적을 받은 이후 문제가 될 사건은 맞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은 그때에도 제가 부족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제 배우자는 정무위와 관련된 자문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야당이 추가 경정 예산안에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추가한 것에 반발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질의 시작 전에 집단 퇴장했습니다. 야당의 단독 청문회 진행은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1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이렇게 국회가 법을 만들고 정부가 하는 일을 감시하는 까닭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아테네의 민주정치와 오늘날의 민주정치를 한번 비교해 보았는데요. 당시 아테네의 민주정치와 달리 오늘날에는 대부분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뽑고 그 대표자가 국민들을 대신하여 정치를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국민이 국가의 일을 결정하는 데 직접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일을 감시하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대신하여 하고 있는 것이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국회의원이 되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 2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생일이 지난 친구들은 만 12살, 생일이 안 지난 친구들은 만 11살이니 대략 언제쯤 국회의원 후보로 나갈 수 있는지 알겠죠? 그럼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하는 국회의사당 회의장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마크는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를 본떠 만들었습니다. 무궁화 안에 국회라는 글자를 한글로 새겨 넣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배지를 봐도 알 수 있겠죠? 천장에 달려있는 365개의 전등에는 1년 내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2층에는 기자들이 취재하는 곳과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곳 등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책상에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로 전자투표를 합니다. 간혹 컴퓨터로 딴짓하는 국회의원들이 보이기도 하죠. 국회의원이 전자투표에서 찬성과 반대 표시를 하면 그 결과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대통령이나 장관들은 국회에 와서 국민들을 위하여 하고 있는 일을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합니다. 국회의장은 회의를 진행하고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 등을 합니다. 최근 국회의장이 한 발언으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만큼 중요한 자리랍니다.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입니다. 한 손에는 양팔 저울, 한 손에는 법전이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양팔 저울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뜻, 법전은 법에 따라 재판한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국민들의 생활에서 판단을 내리는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법원은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따져 사람들 사이에 생긴 갈등을 해결하여 주고 개인이나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사회에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벌을 주어 사회 질서가 유지되도록 합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사람을 법관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법관이 마음대로 재판을 하거나 다른 기관의 지시를 따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3심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3심 제도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한 사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이 한 번만으로 끝난다면 어떨까요?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2번의 재판 결과에 따라 따를 수 없을 때에는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 법원에서 재판하는 영상을 살펴볼까요? 네, 오늘 항소심이 진행된 세월호 법정은 눈물의 법정이었습니다. 판결문을 읽는 재판장도 재판을 지켜보는 유가족도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신세롬 기자입니다. 세월호 재판이 열린 광주고법. 선고를 앞둔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이 고개를 숙인 채 자리한 가운데
희생자 유가족들이 차례차례 법정 안으로 들어오고 서경환 부장판사는 한동안 물끄러미 유가족들이 앉은 방청석을 바라봅니다. 서 판사는 판결문 낭독을 통해 승객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을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배 안에서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대기하던 어린 학생 304명을 방치했고 이른바 골든타임에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 승객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장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꽃다운 나이에 꿈도 펼치지 못한 학생들, 생태 같은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분노에 신음하는 부모, 실종자 가족, 그리고 생존자들에게도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줬다며 비난했습니다.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웠는지 재판장은 양형 사유를 설명하는 중간중간 울먹이고 몇 차례 헛기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힘들게 지내는 희생자, 실종자 가족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유가족들 역시 눈물을 쏟았고 이렇게 끝내면 어떻게 하느냐며 다른 승무원들의 형이 감형된 데 대해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눈물로 얼룩졌던 세월호 법정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참사의 아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먼저 판사는 재판을 이끌어가며 법에 따라 심판합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잘못한 점을 지적하여 판사가 적당한 벌을 내리도록 요구합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피고인은 법을 어겼다고 생각되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습니다. 증인은 사건과 관련하여 자기가 보고 들은 사실을 말합니다. 서기는 판사, 변호인, 검사 등이 말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오는 시간에는 나도 국회의원, 어린이 법 만들어보기 활동을 해보고 학급 모의 재판을 해보겠습니다. 과제로 여러분들이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법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여 한 가지 이상 생각하여 적어옵니다.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에서 나온 우수 법률알은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링크 걸어두겠습니다.